네,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2일 새해가 밝아서 이제 첫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오늘은 상당히 장이 안 좋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종목 얘기보다는 에, 이제 전반적인 시황하고 주말에 좀 이제 좀 사실은 이제 주말에 좀 주요하면서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1월 1일 날.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그냥 급작스럽게 발표를 한 거죠. 그죠? 또 우리나라 정부는 이런 거를 요번에는 원래 초에 발표하긴 하는데 1월 1일 날 이제 쉬니까 이제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다고 봐야죠. 기습적으로. 그럼 내용을 좀 보면서 기사들을 좀 보면서 한번 보자고요. 2022년 무역 적자가 4,720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 14년 만에 적자인데 그죠? 작년은 적자였어요. 그래서 주가가 개판이 된 거예요. 그럼 올해도 적자겠죠. 그죠? 에, 수출 6,839, 839억 달러로 사상 최대지만 에너지 등 수익 크게 늘어 적자 규모는 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에 두 배를 넘어 역대 최대치, 역대 최대치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IMF 때보다는 이제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옛날보다는 좀 많이 나겠죠. 그죠? 수출 3개월 연속 감소, 무역 수지 8개월 적자 행진. 이게 중요한 내용들이고 무역 수지 8개월 적자 행진, 적자 행진이 8개월째예요. 언제 멈출 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반영이 돼서 우리나라는 조금 많이 빠진 거죠. 그죠? 예. 지금 9개월째예요. 그래서 3월 위기설이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무역 적자가 계속해지고 환율까지 이제 만약에 물론 지금 일본이 어쨌든 금리 인상 비슷하게 했죠. 장기 금리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엔화가 좀 강세인데 계속 지금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항상 예전에도 보면 엔화 강세 이후에 일정 시기가 지나면 달러 강세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달러 강세까지 환율까지 아마 3월 달에 더 같이 이렇게 더블로다가 더블 공격을 한다면 무역 수지 적자가 누적돼 있고 환율도 안 좋아지면은 우리나라는 KO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3월 달부터 굉장히 한번 크게 쇼크가 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대비를 하셔야 돼요. 현금을 갖고 계시든 뭐 현금을 일정 부분 갖고 있는 게 저는 나은 것 같아요. 어쨌든 주식도 웬만하면 물타기는 하시면 안 돼요. 지금 현재는 물타기 구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타기 금지예요. 네, 제가 물타기가 금지라는 거는 오늘 이제 개별 종목들을 보면 물타기를 금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재료가 아무리 있고 당장 오를 내일 해도 우선 빼고 보자예요. 그래서 물타기는 금지. 물타기 금지예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다른 기사를 보죠. 네, 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가장 크죠. 1월에만 17조 만기가 몰렸어요. 끝나지 않은 레고랜드 쇼크 해갖고 17조 원을 1월에만 이제 만기가 들어와요, 만기. 그리고 이제 A, B, C, P 채권들이 주로 만기가 들어오죠. 레고랜드발 금융시장 불안이 올해 초에도 이어진다. 이번 달부터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동 유동화 기업 어음, PF, ABCP. 이게 자동 유동화 기업 어음이라고 그러죠. 프로랜싱, PF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얘기하는 거고, ABCP는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을 얘기하는 거죠. 만기가 예정돼 있어 자금 확보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 PF에 많이 참여한 증권사의 대규모 신용 하락이 크다. 증권사, 보험사, 지방은행, 신협 이런 데들 조심해야 되죠. 새마을금고, 제2금융권, 캐피탈부터 저축은행들 PF로다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월에 그런 게 터질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지급급여금을 올해부터는 리스크에 대한 그러한 지급급여금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악성 채무가 많을수록 한마디로 돈을 더 많이 척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그렇게 바뀌는데 못하면 뭐 그냥 부도나 나가리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안전한 데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대형 은행 몇 개 빼고는 안전한 데가 없어요. 1, 2월 대규모 만기 급한 불 남았다. 그죠? 돈은 없어요. 돈은 말라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월달 만기가 PF, ABC 증권,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셜 기업 유동화 증권, 기업 증권이 17조 원, 17조 원을 결제를 해줘야 돼요. 다음 달엔 또 10조, 3월 달에 5조, 그죠? 네, 이거 다 결제해야 되는데 이 돈들을 어디서, 이거를 한마디로 한번 결제를 해주고 다시 재발행, 차환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엔 뭐 레고발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음, 뭐 기간도 더 줄어들고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조 갚고 나면 또 2월 달에 10조, 3월 달에 5조를 갚아야 되는데 뭐 돈이 어디서 날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회사들도 아닌데. 2월까지 많은 만기 물량이 존재해 이에 대한 차한 리스크, 돌려막기죠. 예, 갚고선 새로 발행하는 거.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면 부도죠. 네, 이게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랑 또 이제 여기 보면 부동산 침체, 금융 불안 더 키워. 그죠? 부동산이 뭐 끝도 못 이렇게 떨어지죠. 네, 지금 부동산 갖고 뭐 영끌했건 부동산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거를 뭐 어떻게 해라 지적질을 하면 잘하면 주먹 날라오거나 큰일 나죠. 사고 날 수도 있어요. 맞은 엄청나게 열받아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밥 한 끼 사주거나 차 한 잔 사주는 그러면서 다른 얘기하는 게 나아요. 지금 괜히 잘못 건드리면 벌집이에요. 벌집. 지금 누군 몰라요? 이자 오르고 이런 거 이젠 다 세팅이 끝났기 때문에 뭐 더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한테 뭔가 지적질을 하고 자기가 좀 안다고 다 의미 없는 얘기예요. 저 역시도 이제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야죠. 어쨌든 뭐 그냥 돌아가는 얘기는 해도 여러분들 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제 지적질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 역시도 뭐 그런 데에 대해서 뭐 떳떳하다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 역시도 그렇다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뭔가 펌프질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지적질해서 더욱더 혼란스럽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어차피 본인이 해결 못하면 본인이 알아서 아웃되는 거기 때문에 뭐 자본주의가 어떡합니까? 그죠? 네. 그렇다고 어디서 다 성인인데 뭐 누가 이렇게 도와준다는 것도 정말 뭐 친척도 안 되죠. 가족 중에 누가 엄마나 아버님 또는 뭐 형제 중에 그나마 큰 돈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는 이상 돌파구가 안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면 해결해야죠. 안 되면 뭐 신용불량자가 돼도 뭐 그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 떨어지는 거는 현금이 고갈되는 침체, 생산과 소비가 다 안 되면 이제 사람들도 많이 잘리게 되고 결국 이제 이 작년과 올해 또 올해와 내년 바라보는 이 시장 경기에 대한 이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야 될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돈도 좀 아껴 쓰고 가격도 쓰고 또 좀 저렴한 물건 쓰면서 좀 이렇게 소비 좀 이렇게 쓸데없이 새 나가는 돈 줄이고 그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딴 내용을 보죠. 네, 이거는 이제 제약바이오 수출, 이것도 꽤 저기죠. 제약바이오가 16건의 올해 기술 수출을 했어요. 뭐,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뭐 다 된다 그래도 결국 16건밖에 작년에 못했어요. 계약 규모도 6조밖에 안 됩니다, 6조. 그러면 이제 어떤 회사들인지 한번 보죠. 네, 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보시면, GCL, 네. 얘는 이제 비공개로 했죠. ABL 바이오, 네. 1조 2천, 굉장히 크죠. 네. 종원당 바이오, 뭐, 이거 금액이 작네요. 이수에피스도 비공개로 했죠. 네. 노빌리티, 8천억 정도, 크네요. 제넥신, 뭐, 작네요, 상당히. 코오롱 생명과학, 7천억. SK바이오팜도 뭐 그렇게 크지 않네요. 티온바이오 2,200억. 보로노이 여기 있죠. 기술 수출 하나 했어요. 또 하나 할 것 같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요 6,600억, 뭐 중간 정도 되네요. 동아 ST 4,700억. 올리패스 뭐 금액이 작네요. 동아 ST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도 이제 1200억 정도. 이 레오콘바이어, 제가 가끔 얘기하죠. 예, 이게 1조 6천억. 제일 커요. 네, 그래서 바이어를 계속 얘기하고 있죠. 바이어. 그렇죠? 제일 크죠. 제가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ABL 바이오하고, 버로노이, 그 다음에 이제 레고콘 바이오. 그 다음에 알테오젠이, 1800억, 1800억.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보면은 처음에 나와 있는 이 GT셀, GT셀도 마무리, 요것도 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기술 수출이 생각보다 이렇게 뭐 많이 되고 그러지도 않고, 제대로 되는 회사들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계속 찝쩍거렸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저는 보로노이하고 여기 ABL 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레고컨 바이오 이렇게 주로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스웨스트도 이게 비공개를 했는데 금액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러시아랑 했는데. 그래서 이게 주가가 못 갔죠.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못 갔어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한번 찾아봐서 또 보십시오. 이러한 기술 이전이 되는 상황, 뭔가 단계별 계속 개발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로열티를 받는다. 기술 수출에 대한. 예, 그러면서 또 새로운 또 수출이 열린다면 주가는 다시 레벨업을 하죠. 근데 새로운 게 없다면 주가는 횡보하거나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술 이전이 되면 이제 주가 반영은 끝난 거예요. 그 내용으로는. 그래서 그때부터 주가가 많이 못 가죠. 그렇습니다. 그럼 요 내용 보고 또 다른 거 보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이 BDI를 잘못 얘기했다가 저 역시도 이제 BDI에 이제 돈이 조금 묶여 있죠. 거래 정지가 돼 있죠. BDI가. 그래서 이제 BDI가 지금 거래 정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빠졌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내용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이제 BDI가 믿고 있는 거는 이제 이 앨리슨 파마슈티컬스 글루포스 파미드 임상 3상이 진행 중이었어요. 이게 이제 2022년 1월 기사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은 2020년 3월 3상이 완료되고 상업화를 목표로 한다. 그래서 3월쯤에 이제 임상 3상 결과가 제대로 진행이 됐다면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BDI가 지금 어쨌든 뭐 3월 달쯤에 거래 재개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거래제가 되면서 이런 내용들이 뭔가 이제 기사화가 되고 그런다면 BDI 같은 이런 계잡주들이 그냥 뭐 매수도 못하게 점상을 제 생각엔 여러 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완전 거지 주식들 막 이런 계잡주들 있죠. 저도 이거 잘못 사서 지금 뭐 1년째 돈이 묶여 있지만 뭐 큰 돈은 아니라 그래도 어쨌든 투자금이 묶여 있다는 건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게 풀려면 좋겠는데 어쨌든 점상으로 갈 상황이에요, 지금. 개인 주주들도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BDI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지금이 이런 거의 계잡주판이에요. 완전히 그냥 주가를 깔아뭉개고 막 심지어 뭐 거래정지나 뭐 불공실성 뭐 이런 거 내보내고 폭락 만든 다음에 막 그 제로 있는 주식은 그때 제로가 발생해서 뭐 상한가 두세 방이나 뭐 한 방 정도 두 방 가고 뭐 이렇게 요즘에 완전 개판으로 지금 차트가 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한번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한번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뭐 다 왔어요. 여기가 이제 저번 저점이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차트가 뭐 매가리도 없이 쌍바닥을 만들고 쌍산을 만들고 계속 흘러도요. 그죠? 근데 흐르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내일은 멈출 것 같아요. 느낌상. 뭐 나스닥이 폭락하지만 않는다면 어쨌든 여기서 조금은 횡보하다 빠져도 빠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차트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주식들이 지금 막 계잡주만 막 그냥 계잡주식으로 움직여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밴더를 이제 못 뚫고 이렇게 하향하고 있죠. 그죠? 여기 상단을 못 뚫었기 때문에 여기 하단을 깰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죠? 여기를 이렇게 그냥 깨고 내려갈 확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차트도 이제 서서히 하방을 준비해야 되죠.
네, 하방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 그죠? 네. 거의 뭐 5일선 찍으면 또 빠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5일선으로 살짝 반등을 줬다가 그냥 빠지게 생겼습니다. 이거 못 지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하여튼 좀 내일까지 종합 시황이 조금은 안정이 돼야지만 이제 주식들이 조금 재료들이 나오거나 그럴 확률이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뭐 재료가 나온다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또 코스닥도 한번 보죠. 네, 코스닥은 거의 다 왔죠. 코스닥은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거의 다 왔죠. 네, 그래서 뭐 여기서 뭐 막 이런 식의 뭐 이런 게 나온다? 이건 절대로 나올 수가 없겠죠. 9개월 적자입니다. 9개월. 그럼 앞으로도 적자가 지속될 수겠죠.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에서 미국에 붙어도 안 되고 중국에 붙어도 안 되면 그러니까 중립국으로 있으면 우리나라는 계속 그 큰 타격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IMF에서 그 뭐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우리나라는 중립국에 있을 때 가장 타격이 없어요. 근데 만약 미국에 붙던 중국에 붙던 8%에서 6%의 GDP 감소가 있습니다. 폭락해요, 폭락. 우리나라. 지금 미국에 붙어도 안 되고 중국에 붙어도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국을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뭐 뻔하죠. 예, 코스닥은 또 원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서 반등도 잘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그 하락도 또 쉽게 잘해요. 그죠? 다 왔어요. 얘는 뭐 거의 조만간 뭐 올 수 있겠죠. 그 얘는 파동 자체가 뭐랄까 이 파동을 돌릴 힘이 전혀 없어요. 얘는 또 심각하죠. 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심각한 파동이에요. 그죠? 얘는 코스피보다도 더 횡보기간, 여기서 횡보기간도 되게 짧았죠. 그죠? 횡보를 거의 못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차트인데, 지금 이런 위치에 있는 이런 차트인데, 어떻게 주식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지표와 그런 게 의해서 가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몇몇 주식들, 2차 전지나 뭐, 히토류 관련된 것도 이제 시세를 끝내고 이제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우상향하던 주식들, 제가 봐오던 주식들도 다들 고를 파고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긴 하지만 지금은 뭔가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우선 미래아인지부터 한번 봐드릴게요. 그냥 미래아인지를 누가 물어보셔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아인지를 한번 봐보죠. 그러니까 뭐 차트적인 해석이나 이런 게 지금은 시황이 다 무너져 버려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저점을 지켜주나를 보는 거는 중요하겠네요. 그죠? 뭐 여기를 다시 깬다면은 이 하락 파동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또 하락 파동이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럼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여기까지 빠질까요? 모르겠어요. 더 빠질지 안 빠질지 뭐 장담은 못하지만 잘 보십시오. 그렇다고 이게 빠졌다고 해서 또 던지라고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시황이 무너져서 재료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또 뭐 깼다가 올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참 애매한 구간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착 붙어서 가네요. 그렇죠? 그 미래아인지는 지금 얘네들이 지금 생각하는 구도는 제가 뭐 다른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네, 이제 유료 회원님들한테 이제 전에 방송을 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이 미래 ING는 이제 인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연결고리를 이렇게 맺어놨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미래 ING가 대주주고, 미래 ING가 이제 골드퍼시픽의 또 대주주고, 인콘의 대주주가 골드퍼시픽, 판타지오의 대주주가 인콘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전환세차를 이렇게 돌렸어요. 29억, 얘는 또 100억을 취득하고, 이렇게 해서 또 판타지오 주식을 또 인콘이 또 샀죠. 이렇게 판타지오 주식을. 그래서 지분 보유율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인콘의 주가가 만약에
네, 인콘의 주가가 오른다면 그 다음에 골든퍼시픽이 또 그 지분 가치에서 오를 거고 그 다음에 미래아이엔지가 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야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더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뭔가 더 단단하게 그게 연결은 시켜놨는데 지금 얘는 또 지금 현재 얘네들이 얘기하는 인콘의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뭐죠? 미국의 자이버사가 이제 상장을 그렇게 이제 어차피 그 자이버사가 했는데 자이버사가 계속 빠지죠. 주가가. 그래서 자이버사 주가가 근데 이제 다만 희망적인 거는 그래도 시간에 조금 올랐어요. 저번 거래일에 말일 거래일에. 그래서 혹시라도 자이버사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면 그 영향으로 인콘이 올라가겠죠. 인콘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골드퍼시픽이 올라가고 미래아이엔지가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키는 자이버사가 쥐고 있죠. 그래서 자이버사와 이제 스펙 합병을 하면서 뭔가 그 이상이나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올 게 재료가 있죠. 아마 그런 걸 통해서 인콘의 가치를 올린 다음에 그래서 이제 미래아이엔지도 그때 좀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인콘이 좀 올랐을 때 미래아이엔지 차트가 좀 좋았는데 인콘이 계속 헤매니까 다 같이 헤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내용을 대충 이해하시면 인콘이 오르기를 바라야 되고요. 그래야지 미래아이엔지도 저기 될 건데 그럼 또 인콘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인콘 차트를 보시면 계속 빼고 있어요. 이게 뭐 말도 안 되게 빼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뭐 이런 차트 저 또 최근에 처음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까지 지금 거의 깨내려왔죠. 그죠? 아, 그래서 요 저가를 지금 안 깼어요. 요 저가만 안 깼어요. 요 저가. 그 정도로 엄청 빼놨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 대비 거의 뭐 한 60% 정도 빠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한 60%는 아니구나. 한 40%? 예, 단기간에 한 40% 정도를 빠졌다고 쳐야 되는데, 예, 그랬을 때, 뭐, 또 계속 빠질까요? 예, 이제 뭐 횡보 아니면 조금씩 상승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인콘의 상승을 좀 기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콘이 좀 상승하면, 예, 그, 인콘의 대주주인, 뭐죠? 그, 골든 퍼시픽이 좀 상승할 것 같고, 골든 퍼시픽이 상승하면, 예, 아마 그 지분 가치에서 또 미래아이즈가 상승하고, 뭐, 이런 연쇄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뭐,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시황이 무너져서, 정말 차트들을 더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타기는 웬만하면 안 하시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주가가 지금 뭐 이렇게 잘 가다가 1단계, 2단계, 3단계 하락했다고 이제 살짝 이렇게 횡보하면 이게 바닥일 것 같지만 한 번 더 누를 수도 있다는 거죠. 지수에 의해서. 그래서 섣불리 물타기를 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이렇게 반등을 주고 어느 정도 추세를 살리려고 이런 자리들에서 한번 이제 봐야죠. 그렇죠? 예. 차라리 추세를 좀 살리려고 그러는 자리에서 물타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바닥에서 들어가는 건 진짜 운이에요, 운. 들어가면 또 빼고, 들어가면 또 빼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종목들도 오늘 사실은 이제 많은 종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 조금 움직인 종목들 한 두세 종목만 해드릴게요. 근데 그 종목들이 또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아까 기술 이전이 됐던 보로노이를 보시면, 보로노이가 오늘 빠졌죠? 근데 월에 빠질 확률이 높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이격을 좀 메울 확률이 높다. 어느 정도 메우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요 구간에서 요때 매수하시면 되죠. 보르노이는 다시. 그래서 보르노이는 5일선 근처 오면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초에는 조정이 올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찍을 때 매수해서 다시 이렇게 턴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보로노이 이런 주식을 사시라. 그죠? 그죠? 기술 이전도 됐고 기술 이전 될 또 그러한 품목이 또 있죠. 보로노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하락장이 또 우량주를 살 수 있는 그런 저가 매수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노려볼 수 있는 시기가 온 거죠. 오늘 또 이제 포스코 케미칼 2차 전지 펫배터리 관련 사업과 또 계속 리튬 사업부터 뭐 여러 가지 그런 호재에 의해서
오늘 좀 반등이 나왔죠. 포스코 케미칼 한번 차트 보면 역시 포스코 케미칼도 이런 우상향을 하다가 이제 꺾였죠. 꺾여서 이제 애매한 구간인 거예요. 이제 지수가 저런데 과연 이런 고점을 다시 뛰어넘을까 생각을 해야죠. 바로 못 뛰어넘고 항상 어느 정도 수렴을 할 확률이 높다. 수렴. 예, 수렴을 해서 이렇게 많이 뚫으려면 이렇게 돌려서 뚫을 수는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포스코 케미칼 역시도 이 고점을 뚫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그래도 이제 이 수렴 구간 정도는 먹을 수 있겠죠. 수렴 구간 정도야 뭐 어느 정도 상승을 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너무 크게 뭐 여기까지 간다 뭐 이런 거를 바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요. 포스코 케미칼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 예, 많이 빠졌죠. 저희 이렇게 우상향 하던 주식들도 지금 다 요런 구간에 와 있어요. 요런 구간. 그래서 참 애매합니다. 요런 구간에 와 있어요. 요런 구간. 쭉 빠진 상태예요. 우상향 하던 주식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또 다른 종목 보죠. 네, 현대차가 이제 대형주 중에서 오늘 좀 상승을 좀 많이 했죠. 예, 현대차도 보면 계속 밀리고 있었죠. 여기서. 계속 밀리고 있다가 이제 오늘 반등이 좀 나온 건데요. 아, 아직 또 며칠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 구간을 못 뚫고 오늘 이제 빠졌기 때문에 뭐 수렴한다고도 볼 수 있고요. 현대차가 여기까지 빠졌다면은 어쨌든 좀 깨지 말아야 할 선을 깨졌다가 다시 올린 걸 수도 있겠는데요. 그죠? 예, 월봉에 보시면 이제 이 선을 깨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선을 깼어요, 지금. 요거 딱 찍었기 때문에 다시 밀릴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월봉상 다시 쭉 밀릴 수도 있는 위치예요. 위험해요. 이런 주식은 오늘 정리를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이 60월선을 지지를 했어야 되죠. 여기를 지지를 했어야 되는데 저번 달에 지지를 못했죠. 여기를 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현대차는 좀 안 좋네요. 안 좋아요. 위험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예, 또 빠질 구간이기도 해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였습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에서 괜찮은 회사죠. 2차 전지 관련돼서 뭐 전공정, 뭐 폐 배터리까지 뭐 다 하죠. 차트를 보시면 얘도 역시 계속 우상향 하다가 이제 쭉 뭐랄까 이제 쭉 빠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약간 수렴 구간에 들어선 거죠. 이제 우상향을 계속 했었죠. 그죠? 어느 정도 이렇게 우상향을 여기서부터 뭐 대충 여기까지 우상향을 좀 했는데 하다가 이제 쭉 빠지고 있죠. 다시 수렴할 분위기인데 뭐 다시 이걸 막 들고 올려서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는 그렇게까지 시황이 좋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가는 건 좀 희박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약간 수렴해서 끝나고 다시 횡보할 확률, 횡보나 흘러내릴 확률이 높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에코프로도 뭐 사실은 뭐 그렇게 오늘 상승이 그냥 단발 타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월봉을 보시면 월봉상은 좀 더 상승할 여력이 보이죠. 이 5일선을 한번 찍었다 어쨌든 빠지든 말든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5일선은 어쨌든 찍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한다. 그래서 이런 구간이 보이긴 하네요. 이 정도 구간은 먹을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에코프로는 이제 저 정도 5일선과 닿으려는 그 정도 5일선 근처에서 매도를 해야 되죠. 5일선이 이렇게 되면 이제 저항선이 되죠. 이게 저항선이 되죠. 그죠? 매도를 쳐야 되죠. 예, 에코프로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믹 디자인. 예, 다이나믹 디자인이 오늘 좀 상승을 했어요. 차트를 보죠. 차트를 보시면, 엄청 흘렀네. 참 애매하네요. 네, 엄청 흘렀습니다, 이게. 지지를 못하고 계속 흘렀는데. 오늘 조금 5일선에 닿았네요. 또 뭐 모르죠. 이렇게 닿은 다음부터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잡지들이 막 이렇게 흘러다가 그냥 휙휙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잘 봐야 되겠네요. 오늘 좀 상승이 수상하긴 합니다. 차트는 다 깼어요. 주봉, 월봉 다 깨졌죠. 네. 5일선과 닿는 정도까지만 갈 수도 있어요. 여기 5일선과 닿는 요 부분 있죠. 거기까지만 갈 수도 있는데 또 의외로 상승이 나와서
20월선까지 간다면, 괜찮죠? 예, 괜찮아요. 그러면 좀 상승을 많이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21선까지 가는 거니까. 그죠? 21선까지 가는 거니까. 21선까지 간다면 좀, 그래도 상승이 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이나믹 디자인. 한번 내일 잘 보죠. 지금 이렇게, 사실은 이런 주식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뭐, 일부러 이렇게 흐르면서 망가뜨릴 수도 있다고 봐요. 이렇게 지옥에 보냈다가, 지옥에 이렇게 쭉 계속 지옥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한번 산소 살짝 하고 쭉 올리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 7,500원까지 쭉 갈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뭐 잘 보죠. 예. 그래서 그냥 또 지옥으로 계속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5일선까지 일봉을 붙였다는 거는 또 한번 할 수도 있다. 한번 할 수도 있다. 예, 다이나믹 코리아였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도 보죠. 이녹스 첨단 소재. 네, 돌릴 자리에서 돌려줬네요. 이게 괜찮은데요? 네, 괜찮죠? 네, 여기서 계속 이렇게 수렴하다가 닿다가 오늘 빠지면 안 될 자리였는데 다시 양봉이 나왔네요. 이 차트 괜찮습니다. 이녹스 차트 괜찮습니다. 한번 주봉 볼까요? 네, 주봉 봐도 바닥을 좀 지지하고 있죠. 그렇죠? 계속 하락하다가 쌍산을 만들고 하락하다가 여기서 이제 저점을 잡고 다시 계속 우상향 이런 구간까지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위치죠. 이록수 첨단 소재가 괜찮네요. 가격도 많이 빼놨고 회사가 괜찮은 회사인데 괜찮습니다. 예, 이록수 첨단 소재였습니다. 네, 지에논 에너지가 오늘 갑자기 좀 급등을 했는데요. 많이 빠졌죠. 그죠? 네, 우선 이제 이때 저기 어디 리튬 광산 관련돼서 이제 계속 투자 뭐 같이 한다고 해서 이제 계속 올랐다가 엄청 빠졌다가 오늘 다시 좀 올렸죠. 그래도 뭐 이런 주식들도 전형적으로 이렇게 수렴하면서 한 여기 21선, 21선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죠. 내일 좀 올리면 뭐 빠질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볼 필요 없어요. 이런 주식을 뭐 다시 여기까지 올린다는 건 좀 힘들죠. 수렴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지에논 에너지였습니다. 네, 랩지노믹스가 오늘 좀 급등했다가 좀 많이 빠졌는데요. 랩지노믹스는 얘도 좀 수급이 들어오죠. 여기서 이제 바닥 다진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재차 다지고 또 여기서 이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거래량은 뭐 살살 조금씩 늘고 있네요. 조금씩 늘고 있어요.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대충 보시면은 뭐 이 주식 같은 경우도 상승을 만약에 한다면 뭐 여기 선까지 한번 찍어줄 수 있겠죠. 그죠? 9,000원? 네, 9,000원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랩디노미스 한번 상승을 할 수도 있는 위치에 와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주식이 메리트가 있는 거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월봉상에 이렇게 수렴이 끝나간다. 그죠? 수렴이 끝나가죠. 그래서 한번 또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 그죠? 예. 좀 쌓아올린다면 또 이렇게 더 갈 수도 있겠죠. 그죠? 하여튼 좀 월봉상에 이런 수렴 구간이 나와준다는 건 좀 좋은 의미예요. 그래서 랩지노미스도 뭔가 호재가 있거나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수렴을 월봉상에 꾸준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좀 급등했다 또 빠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 랩지노미스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제가 좀 뭐 약간 또 종목들 중에 막 빠지고 있는데 재료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종목들은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그 주식이 바닥이 뭐 여긴 줄 알았는데 또 한 단계 더 하락, 또 한 단계 더 하락 이런 식으로 그때 계속 얘기하면 이 기준점 출발할 때 이 기준점이 하락하는 지금은 그 종합 시황이 안 좋기 때문에 종합 시황을 따라서 이 기준점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뭐 시황이 좋았다면 여기서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시황이 안 좋으니까 한 단계 더 밀어버리고 또 좀 횡보하다가 눈치 보고 있는데 시황이 안 좋으니까 여기서 출발하려다가 또 밀어버리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여기 10,000원짜리였던 게
10,000원짜리였던 게 여기서 이제 7,500원에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안 되겠어. 시황이 너무 안 좋아. 그 5,000원. 5,000원에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또 시황이 안 좋아. 3,500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게시판에 보면 주식이 뭐 3,000원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었는데 어떤 뜬구러없는 놈이 나타나서 야 내일부터 이거 이자 보게 된다. 뭐 2,000원에 거래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은 말도 없는 얘기야. 왜 그냥 뭐 계속 어쨌든 저점이라고 한 3,200원, 뭐 3,500원, 3,000 뭐 600원을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떻게 그 가격을 가겠냐 이거죠. 그러면 뭐 다 깨지는데? 근데 그 가격을 갈 수도 있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 종합지수가 밀리기 때문에. 물론 저는 이제 오늘 종합지수는, 그 9개월 연속 적자라는 그런 거를 오늘 이제 한번 매를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조금은 이제 숨고르기를 하면서 내일부터는 좀 많이 빠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나스닥이 문제예요. 나스닥이 또 빠지면 또 더블로 또 맞게 생겼어. 근데 나스닥이 안 빠진다면 우리나라도 횡보 정도나 살짝 반등을 줄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악재는 잠깐 이제 초에는 조금 이제 악재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올 거는 없을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안 좋아지거나 뭐 그러면 좀 그때는 조정이 오겠지만 그래서 한번 또 내일 기대를 해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지수가 안정이 돼야지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재료가 있다고 해도 재료가 안 나오면 그건 쓸데없는 거예요. 그냥 흘러 수밖에 없어 주가가. 그러니까 너무 뭐 재료를 신봉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물타기 하지 말고 차라리 현금이 있다가 이제 지수가 조금 안정됐을 때 그럴 때 좀 물타기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신념이 있는 종목이 있다면 물타기를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죠. 근데 지금은 물타기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하여튼 잘 쉬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이 오겠죠. 그래서 종합지수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하락이 멈추는 그 정도만 돼도 개별주 중에서 좀 재료 있는 주식들은 좀 재료가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참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